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회담을 했죠. 근데 제가 어제 녹화를 좀 3시 전에 해서 어제 회담에 대해서 회담 직후에 이제 KBS 사사건건에서 이재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오늘은 이제 그 YTN까지도 이재명을 계속 깠는데, 채널A, YTN, JTBC까지 5개 방송에서 이재명을 계속 비판했는데, 저희 서정욱 TV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다루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영수회담, 용어는 그렇지만 한단에 그 이재명과 그 회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YTN에서 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달라 하길래, 심평 교수가 이제 둘 다 90점을 줬다고 하면서 점수 매겨달라 하길래,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100점, 그 다음에 이재명이 40점 이랬더니 막 YTN이나 앵커가 워낙에 공영방송이잖아요. 놀래더라고. 그렇게 소신껏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장윤주 변호사인가 장 변호사 있어요. 그 여자 변호사인데 민주당에. 그 변호사도 이제 점수 매기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원래 그렇게 좀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냥 어제 그 말하는 시간이 윤 대통령이 그 비공개 회담할 때는 윤 대통령이 한 85% 이야기하고 점재명이가 한 15% 했다 해가, 우리 점수는 거꾸로 해가 윤석열 대통령 15점, 이재명이 85 이랬는데 그건 제 따라한 거고요. 따라한 거고, 저는 소신껏 어제 회담은 윤 대통령 100점, 이재명이는 0점 주기는 좀 그래서, 그래도 공중파인데, 근데 또 40점 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 윤 대통령이 100점을 저는 준 이유는요, 어제 제가 그 회담에서 의료개혁하고요, 연금개혁 정도가 현안이 된다. 나머지는 들어줄 필요 없다. 나머지 들어줄 필요 없다. 지금 25만 원 뿌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가가 비상인데.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것도 정치 특검에 불과하죠. 수사권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부권 사과해라. 아니, 네 입법 독재나 사과해야지. 뭘 거부권을 사과해. 이걸 하나도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청의 불합, 듣기만 들어라. 그 다음에 불합, 합의는 해주면 안 된다. 청의 불합. 이걸 제가 신조어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신조어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통령이 다 소상히 설명해서 하도 안 들어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이걸 잘하신 거예요. 이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주는 겁니다. 특히 그 이재명이가 제가 점수를 40 하는 게, 이재명이가 그 앞에 15분인지 18분인지 이 얼마나 아나무인, 이걸 제가 방송마다 한 5군데서 제가 이재명이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참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그래서 100점을 준 거예요. 듣고 있더라고. 제 같으면 그냥 쫓고 보내버리지. 이거 끝내자고. 아니면 기자들 나가라고 회담하든지. 그렇게 대통령이 참고 듣고 있더라고. 근데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지 개딸들한테 보여주려고 혼자 써온 걸 혼자 읽고 있잖아요. 개딸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대통령 공개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려는 쇼 아닙니까? 이거는 협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제가 그랬죠.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지만, 너 만약에 만에 하나 너 회담할 때,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네 혼자 15분 떠들어봐. A4 용지 10장으로. 그러면 이게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문재인도 북한과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15분 동안 혼자서 A4 용지 10장으로 북한의 인권이 어떻고 미사일 쏘면 안 된다 어쩌고 떠들면 그게 회담이 되냐고. 너 한번 생각해봐. 좌파들. 너 문재인이 그럼 되겠냐고. 어디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15분 동안 혼자 나불나불, 그것도 기자들 모아놨고, 이런 행태, 이거야말로 얼마나 오만방자한 아나무인 이런 행태입니까? 이거는 회담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쇼하러 온 거지. 개딸들 보여주려고. 근데 왜 40이냐? 그래도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은 큰 방에 협조한다 하니까 그래도 점수를 조금 줬던 건데,
서종 TV에서는 그냥 0점을 하죠. 뭐 YTN에서는 100과 40인데 서종 TV에서는 그냥 0점으로 이 태도 진짜게 이재명이 이자는 그래 이낙연이하고 만날 때도 옛날에 뭐 양복에서 꺼내가 막 읽더라고. 이현종 선배가 아까 방송한 거 제가 봤는데 어벤져스 전략에서 어디 가더기 진짜 예의나 품격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게 개망나니 중에 망나니입니다. 어디 국가원수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어요. 15분 동안 그쪽에 기자들 붙잡고 말이야. 저는 심각한 어제 그 이재명의 그 회담 태도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 처음부터 이제는요. 이제는 이게 이재명이는 대화 대상이 아니다. 저는 척결 대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우리가 뭐 협치력에 버는 것도 괜찮다 봐요. 전략적으로. 근데 물 밑에서는 빨리 사법 처리하는 척결 대상입니다. 척결 대상. 지금 재판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대장동 재판도 7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이화영이 6월 7일 선고되고 김성태 재판은 5월 3일, 7일, 10일 계속해서 빨리 끝내겠다 하잖아요. 김성태, 뇌물중 김성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이재명도. 따라서 새로운 영장 청구와 그 다음에 빨리 위정교사나 공직선거법은 빨리 선고해야 됩니다. 이 이재명이 이놈 또 위정교사 끌라고 5명을 또 신청했더라고. 5명을. 야, 위정교사 사건 있잖아요. 거기는 김진성 씨가 자백하고 있잖아. 김진성. 그리고 이제 최초로 PD가 다 자백하고 있잖아. 2명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정인을 그때 KBS에 뭐 제작본부장 무슨 본부장 뭐 5명을 신청했더라고. 왜? 시간 끌라고. 이게 위정교사가 집행유예나 구속되면 큰일 나잖아요. 김용 사건에 위정교사가 지금 2명 구속됐거든요. 2명.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8월달 전에 또 놓으면 대표 또 나가려 하잖아. 8월달에 연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끌라고 정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법원도 빨리 검찰도 제대로 그 진행을 속도전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는 이게 척결 대상입니다. 그냥 협치나 대화 대상이 아니다. 뭐 이번에는 만났지만 저는 이게 신속하게 빨리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협치 아닙니다. 이자들 벌써 난립니다. 뭐 민영배부터 서로 뭐 난리예요. 이제는 이게 전쟁이라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무더기 통과시키겠다. 내일 모레부터 바로 특검법 통과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육탄으로 방어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6.25 때 탱크 하나 없이 북한 탱크에 6탄으로 돌격해서 저지시킨 이 정신, 이 투지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홍익표 이자가 떨어진 놈 아닙니까? 신동욱한테 떨어진 자잖아요. 서초에서. 이자가 떨어진 자가 무슨 원내대표자가 막 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합니까? 아니 대통령 미국에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다. 전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내 맘대로 다 하겠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 홍익표 너 선거에 떨어진 놈 아니야 임마. 선거에 떨어졌잖아. 네가 왜 법을 다 통과시켜? 홍익표. 이 말이 되냐고. 너 지금 며칠 뒤면 너 백수 아니야 백수. 말도 안 되는. 어떻게 22대 국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금 통과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제는 협치가 아니고 전쟁이다. 정말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제 제가 파이팅 스피릿, 투지 이걸 어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쉽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우리 미국의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보수 있잖아요. 보수 진보할 때 보수. 미국의 골드워터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원 의원을 한 5번 했을 거예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못 됐죠. 그때 존슨 대통령이니까 베트남 전쟁 존슨한테 아마 져가지고 대통령은 못 됐지만 상원 의원을 여러 번 하신 이런 보수 정신을 일깨운 보수 자유파 이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1964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된 직후에 한 연설입니다. 미국의 골드워터 후보가 64년에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서
대통령 물론 이게 본선은 졌죠. 존슨한테 린던 존슨인가 졌죠. 그렇지만 이게 그 강조한 연설인데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꼭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그 옆에 올려놨지만 이거는 이렇게 저는 방송할 때 이 말을 꼭 많이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유의 수호에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닙니다. 정의의 추구에서 절제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유의 수호. 이 좌파들이 입법 독재력이 완전히 뭐 민주화 유공자부터 공산주의 법, 양국관리법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전부 게 반시장적인, 반자유적인, 반법치적인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잖아. 이런 자유의 수호에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우리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말이에요. 익스트리미즘, 극단주의잖아요. 그 영어로도 제가 올려놨잖아요. 익스트리미즘, in defense of liberty. 자유의 수호. 자유의 수호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극단적이라도 이게 그거는 노 바이스, 악이 아니다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극단적인 뭐 그냥 민주당사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러면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해도 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 moderation, 절제, 자제, pursuit of justice, 정의를 추구하는데 막 망설이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거는 no virtue, 선이 아니다, 미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추구하는데 몸살이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의를 추구한다면 목숨 걸고 어떤 방법이든 정의 추구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유를 수호하거나 정의를 추구할 때는 자제하고 몸살이고 절제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극단적인 다소 과격하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국회에 들어누워서 그냥 옷자락 붙잡고 못하게 그냥 뒹굴고 해도 이게 악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점잖게 이게 선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꼭 새겨가지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입법 엄청난 강행 처리될 거예요. 반드시 이게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저희 국민들도 적극 지지할 겁니다. 저부터도요.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이게 진짜 제대로 이게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한테만 이게 책임 떠넘길 게 아니고 목숨 걸고 같이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